자, 이제 법인세법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계산 문제는 61번 문제부터 시작되고요. 자, 61번 보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고법인 주 A,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법인세 과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요 문구가 의미가 좀 있어요. 과표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비소를 빼야 되죠. 이비소라는 게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 문제가 2월 결손금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때 중소기업하고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이 아니라고 나오면 각사소득의 몇 프로를 한도로 하죠. 60%를 2월 결손금 한도로 합니다. 그거까지 물어봤으니까요. 요 과표 계산할 때 각사소득 구해놓고 미니멈으로 각사소득의 60% 그 한도를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요거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걸 놓치지 말고 문제 잘 풀어주셔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3억 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출발해서 가산조정, 차감조정해서 각사소득 구하고 각사소득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2월 결손금 빼서 과표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죠. 이번 양가로의 21기 말 재무상태표에는 2020년 1월 1일 작년도죠. 작년도에 주 A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은 4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주 A는 동 건물에 대해서 정액법 상각률은 0.05, 감가상각비를 2021년도에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그리고 동 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가 3억 5천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신고 내용 연수는 20년,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뭐 신고 내용 연수 20년이면 20분의 1이 0.05거든요. 0.05가 상각률이 될 건데 회사도 그 상각률 0.05를 적용했습니다. 건물은 어차피 감가상각 방법 신고 안 하면 정액법이 되는 거 아시죠? 정액법 말고는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감가상각은 상각 범위액만큼 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에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고가로 매입을 했죠. 작년도에. 그럼 작년도에 세무조정이 있었을 겁니다. 특수관계인한테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양쪽 조정이 들어가죠. 부계부 규정. 부계부 규정. 일단 자산 감액하고요. 지금 3억 5천이 시가인데 4억 원에 취득을 한 거니까 5천만 원 차이 나는 거 자산 감액할 겁니다. 작년도에 송금산입 건물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했을 거고요. 부계부 규정이니까 그게 다시 송금 불산입이 돼야 돼요. 송금 불산입,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 5천만 원. 기속자는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여가 되겠죠. 기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표이사에게 고가 매입한 케이스였어요. 그럼 작년도에는 그런 양쪽 조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작년도에 양쪽 조정을 했고요. 그 송금 산입을 한 게 감액분이잖아요. 자산 감액분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감액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분 상각비 직부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시부인이죠. 그래서 감액분 상각비 직부인 그거 세무 조정에 들어갈 거고요. 송금 불산입. 요 계산은 뭐 이렇게 하겠죠. 5천만 원 자산 감액분 마이너스 유보에서 출발해가지고 곱하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 비율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게 상각률이 0.05라고 했으니까 0.05가 회사 계산 감가상각 비율이죠. 회사는 상각률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으니까요. 그죠? 요렇게 적용하셔도 바로 튀어나오긴 해요. 5천만 원 곱하기 0.05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시는 게 좀 더 편했을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가 250만 원 나오죠. 요거 송금 불산입이 들어갔을 겁니다. 유보 아니면 법정 산식대로 뭐 그냥 해보면 회사가 자산 잡아놓은 거 계상한 게 4억 원이고요. 4억분에 감가상각한 게 4억에 0.05만큼 감가상각한 거니까 뭐 이거나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요만큼 감가상각했죠.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해서 요 감액분 유보를 추인해 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상각 C부인 해야 되는데 상각 C부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회사가 상각률을 정액법으로 잘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상각 부인액은 발생하지 않아요.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FM대로 한번 해보면 5천만 원 감액분 유보 추인하는 거 4억분에 4억에 0.05 때린 거 있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50만 원은 직부인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되는 거고 C부인 또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C부인 할 때는 제가 감액분은 많이 나와가지고 태극마크 그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태극마크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처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한 걸 빼주시면 돼요. 2천만 원 감가상각비 중에서 이미 감액분으로 송금 부인된 게 250만 원이죠. 요거를 빼면 남은 부분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억 원에서 5천만 원 또 빼주셔야 돼. 연결하는 이유가 조금 유치하지만 왜 연결하냐면 우리가 누락을 좀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요거는 빼는 거 잘 하시는데 이건 안 빼시면 또 틀려요. 둘 다 빼주셔야 돼요. 연결된 걸. 그리고 요거는 제가 태극마크 아래 위인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단순히 외우다 보면 위아래로 잘못 연결하실 수 있는데 위아래로 연결하면 망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래 위로 그렇게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3억 5천. 세법상의 취득가를 얘기하는 거죠. 세법은 자산이 3억 5천만큼 있는 거니까 여기에 상각률 0.05 옛날부터 있던 자산 12분의 12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1750만 원 나와요. 회사가 상각률 적용할 때 세법상의 상각률을 적용해가지고 상각 C부인 했을 때는 당연히 얘가 상각 부인액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감액분만 추인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곱하기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상각률 0.05 그거 때리셔도 요 금액이 나오죠. 250만 원. 요게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입니다. 자, 요게 감액분이고요. 감액분 상각비 부인액이고 그 다음에 3번 양가로의 주 A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배우자인 갑에게 자, 이 자도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이고요. 그 자의 친족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이죠. 배우자도 친족이니까 다 특수관계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주 A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50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됨에 따라 전액 대손 처리했고요.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세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르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문제예요. 이걸 대손 처리했대요.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불능채권이죠. 제가 대손 불능채권은 또 뭐 가구 할매라고 부르긴 해요. 자, 이것도 유치하긴 하죠. 가구 할매. 요게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리고 요게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요 매가 뭐냐면 매출세액 미수금을 얘기하는 건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거.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았다는 뜻이니까 대손이 될 수 없는 거죠. 돌려받은 거예요.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거니 얘는 대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나왔으니까요. 대손 불능채권이고요. 대손금 인정하지 않죠. 그 500만 원 송금 불산입 하시면 되겠고요. 500만 원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뭘까요? 소득처분은 지금 뭐 배우자인 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배우자가 뭐 주주 그리고 우리 회사 임직원 그런 자가 아니니까 기타 소득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법정 대손 사유 없이 대손 처리한 거면 유보가 될 수도 있어요. 가지금 더 있다. 유보. 대손 사유 이씨 대손 처리했으면 송금 불산입 기타 소득이 될 거고 대손 사유가 없었으면 송금 불산입 유보 이런 식으로 나뉠 겁니다. 유보가 될 수도 있어요. 유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뭐 파산이라든지 또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사유 있죠. 그게 발생하면 그때는 기타 소득,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고 그런 사유도 없이 임의로 대손 처리한 거라고 한다면 유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여기서는 소득 처분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세무 조정해서 각사소득 구하고 과표까지 물어본 문제였죠. 500만 원은 송금 불산임. 대손불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 주 A는 동대여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뭔 얘기예요? 업무공간 가지급금에 대해서 시가보다 더 많이 이자 받고 있다. 내가 손해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 그런 세무조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차입금에 대한 자료가 따로 없거든요. 차입금 자료가 없으면요, 원래 대손 처리하기 전까지 그 날짜까지의 요 업무공간 가지급금이 있으니까 그 가지급금 적수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언제 뭐 이게 대손돼서 없어졌고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또 차입금에 대한 내용도 없으니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4번 양가로 주 A는 주 B가 발행한 주식 2만 주, 주당 액면가는 5,000원, 요거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21기 중 주 B는 발행 주식의 10%를 한 주당 1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일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주 A는 주 B로부터 수취한 2천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보유 주식 수만 감소시켰다. 자, 회계 처리를 아무것도 안 했대요. 돈 들어온 것도 회계 처리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돈 들어온 거는요, 요건 입금 산입이 들어가야 되겠죠. 현금이 있으니까 요거 입금 산입하시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애매해요. 회계 처리 누락을 했다는 것이 현금이 실제로 회사로 안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회사로부터 지금 수취한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A에 안 들어와가지고 회계 처리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회계 처리 누락인 건지 그거는 명확하진 않아요. 소득 처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 회계 처리하지 않은 케이스는 현금이 안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안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입금 산입 2천만 원 하고요. 소득 처분은 기속자 불분명, 대표자 상여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왜냐면 회계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돈이 안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가로챈 거죠. 돈이 회사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누가 가로채가지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자 상여가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근데 뭐 단순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락했다라고 하면 유보가 될 수도 있죠. 입금 산입 유보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소득 처분까지 묻는 문제에서는 대표자 상여로 하세요. 대표자 상여가 안전하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출제 의도상으로 누가 가로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2천만 원은 입금 산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소매 주식 없어진 거, 그것도 세무조정 해야 되겠죠. 회사가 지금 감자를 한 건데, 감자식 의제배당 이게 발생하는 케이스잖아요. 주식 지금 2만 주가 있는데 10% 감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10%면 2만 주 곱하기 10%에서 2천 주가 없어진 거고요. 얼마짜리죠? 6천 원짜리죠. 내가 6천 원에 취득해가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6천 원 곱하기 2천 주 하시면 1,200만 원짜리 주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송금 산입. 그럼 의제배당은 이렇게 우리 감자대가. 의제배당은 감자대가 2천만 원, 소멸 주식 내가 돈 주고 취득한 거 요거 2,000주 곱하기 6,000원 해서 의제배당 금액은 800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회계 처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요거 돈 들어온 거 그리고 소매 주식 나간 거 그거에 대한 세무조정 입금 산입 송금 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순액으로는 의제배당만큼이 과세가 되는 거고요. 요게 있으면 요거는 원래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 단서에서 서문에 단서에 나오죠. 수입 배당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금액 베이스로 원래 뭐 입금 불산입률이 30%라고 하면 30% 입금 불산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긴 해야 돼요. 자, 세무조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소매 주식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렇게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양가로는 결손금 자료가 나와 있네요. 결손금은 2억 원 발생했고요. 20기 거, 10년 내 거죠.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 이익으로 충당된 결손금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계해 보시면 되겠죠.
먼저 가산 조정할 거 집계를 해보면 금액이 2,750만 원 나오고요. 차감 조정 1,200. 그러면 각사소득이 3억 1,550이 나오고요.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 10년 내 거, 계산 문제에서는 10년 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1월 1일 이후부는 15년간 이월되는 걸로 바뀌긴 했죠. 근데 계산 문제에서는 그냥 10년 내. 2021년 기준으로는 2011년 1월 1일 이후분 그거를 과표 계산 단계에서 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회생기획 인가의 결정 뭐 그런 거 받은 법인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각사소득 3억 1,550만 원 여기 몇 프로? 60%를 한도로 합니다. 근데 한도 걸리거든요.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 1억 8,930만 원 요걸 빼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나오냐면 1억 2,620만 원. 이게 답이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60% 한도. 요거 고려를 누락하면 아무리 각사학년도 소득금액 맞춰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지금 2억 원을 만약에 다 뺀다라고 하면 거기 보기 3번 있죠. 보기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60% 한도 고려 안 하고 3억 1,550에서 2억을 뺐다라고 하면 되게 아까웠겠죠. 그러면 1억 1,550 동안 3번 보기가 될 건데 그걸 찍으신 분들은 좀 아까웠을 거예요. 왜냐면 세무조정이 다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틀린 거니까 많이 아깝죠. 그러니까 주의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과표를 묻는 문제에서는 2월 결손금 60% 한도인지 100% 한도인지 그거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시고요. 이 문제는 약간 뭐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감액분 추인하는 거, 유보 추인, 그것도 들어가 있었고, 업무간 가지급금, 요 대손 불능채권, 송금 물산이, 그리고 감자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조정하셔야 돼요. 돈 들어온 거는 입금 산입, 요거 소멸주식 나간 거는 송금 산입,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61번 풀어봤고요. 이제 6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고법인 주-A, 중소기업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21기 사업년도 법인세 차감 납부세액 계산과 관련해서 기억, 니은, 디귿의 합계, 이걸 물어봤네요. 다음에 제시되는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A의 소득 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없다. 첫 번째로 주-A는 21기 중에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 1억 5천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A의 21기 법인세 차감 납부세액이 얼마 증가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들어갈 거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의 합계액을 물어봤거든요. 1억 5천에 몇 프로 때리면 돼요? 요거는 토지 등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10% 세율 적용하고요. 미등기 자산은 20%죠. 주택도 어떻게 하죠? 미등기 자산 40%긴 한데 20%로 이번에 올랐죠. 세율이.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 요게 이번 연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해요. 세율은요, 몇 프로? 20%죠. 얘는 등기하는 성격은 아니라 가지고 뭐 미등기 자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조합원 입주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왔죠. 요 1억 5천에 20% 때려주시면 돼요. 20% 세율 적용하면요.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3천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죠. 주-A는 법인세법에 따른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얼마를 2021년 3년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였다. 주-A의 21기 산출세액은 3천, 수익금액은 100억이다. 자, 이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과거에는 뭐 무기장 가산세라고 불렀던 거, 그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봤고요. 무기장 가산세는 맥시멈으로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맥스. 도대체 큰 거로 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세율, 가산세율은 20%고요. 여기 산출세액, 그거에 20% 때리면 돼요. 산출세액.
요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이런 건 제외하고 정규 법인세 산출세액을 얘기하거든요. 각사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데 여기서는 뭐 문제 단서에서 각 상황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요. 거기 뭐 1번 양가로의 토지 등 양도소득 이런 게 발생했지만 2번 양가로에 있는 산출세액은 그냥 정규 법인세, 각사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만 얘기하고 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립적인 상황이에요. 3천만 원에다가 20% 가산세율 때리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수익금액이 10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억에 만분의 7을 적용하시면 돼요. 100억에다가 만분의 7, 둘 중에 큰 걸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가산세를 원래는 잘 1차 시험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00억에 만분의 7을 적용한 게 더 커요. 700만 원. 요게 나올 겁니다. 이게 700. 그 다음 3번 양가로 주 A의 21기 각사소득에는 주 B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국내에서 수취한 이자 수익 500이 포함되어 있다. 자, 대여를 하고 받은 거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동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주 A의 차감 납부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원천징수 세율 물어본 거죠. 몇 프로? 25%죠. 그러니까 세율, 원천징수 세율, 그리고 가산세율 이걸 좀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500에 25% 적용하면요. 얘가 125만 원 나옵니다. 합쳐주시면 되겠죠. 합쳐주시면 이 금액이 3,825만 원. 여기 답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게 만약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서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그때 원천징수 세율은 14%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주 B한테 내가 일시적으로 자금 대여하고 수취한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받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 25%를 적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문제가 요 세율 다 물어본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택 부분은 20% 그런 걸 적용하죠.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입니다. 가산세율, 요 무기장 가산세 같은 경우에 20%가 베이스인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수익금액 베이스로 만분의 7 적용해서 둘 중에 큰 걸 또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 익숙하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이었죠. 가산세가 1차 시험에는 잘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2차 때 나오는 주제였고 1차 때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 하나가 또 가산세를 좀 특이하게 원래 기존 기출문제와는 다르게 물어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6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63번 접대비 문제죠. 이것도 여기서는 되게 변수, 그러니까 X로 두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출제가 좀 됐어요. 이번 연도에. 자, 보죠. 63번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 중소기업이 아니고 21기 사업년도 보시면 주의하셔야 되겠죠. 1월 1일부터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12개월짜리 법인이 아니라는 거. 접대비 기초 한도 구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중소기업 아니니까 1200이 기초 한도인데 이건 연간 한도니까 12분의 몇 개월? 9개월. 그렇게 해서 기초 한도를 구하시고요.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5,900이고요. 문화접대비는 없대요. 이 중에서 540만 원이 법인세법상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송금에 산입이 안 됐대요. 주 A의 21기 사업년도 수익금액이 200억 원인 경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얼마냐? 단 21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100억 원 미만이며 모든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하였다. 자, 그렇게 자료가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제시하고 한도 계산한 산식에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그거를 X로 두고 풀라는 문제였죠. X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보죠. 일단 뭐 접대비 지출액이 5,900이고요. 직부인된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직부인된 금액 없이 이게 한도 시부인 대상 금액이고 한도 초과액이 이 중에서 540이 발생했으니까 요 금액은 T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한도는 요 두 개의 변수로 파악할 수가 있죠. T 금액. 자, T 금액은 요 차이 금액이 될 겁니다. 한도가 5,36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5,360만 원 요 한도는 기초한도 플러스 수익금액 한도가 될 거고요. 문화적 대비는 없죠. 기초한도는 이미 구했죠. 중소기업 아니라 가지고 1,200 사업연도가 9개월짜리예요. 900만 원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금액 한도를 구할 건데 수익금액이 200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지금 200억이 수익금액인데 100억까지는 1000분의 3, 100억 초과분은 1000분의 1을 적용하죠. 그 요 200억 중에 일반 매출하고 특수관계인 매출이 같이 섞여 있는데 지금 문제 자료에서 특수관계인 매출 같은 경우에 수익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억 중에 100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일반 수익금액은요. 100억 초과란 뜻이에요. 100억 초과. 그러면 100억까지 원래 높은 적용률 일반부터 채우죠. 100억까지 일반 이거 다 채웠고요. 일반이라는 거고 100억 초과분 같은 경우에도 일반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일반이 100억을 초과하니까 일반이 조금 있고 나머지가 이제 특수관계인 매출 그게 된다는 뜻이죠. 특정 매출. 그럼 특정 매출을 요거 X로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일반이 100억을 초과하는 케이스고 특정이 100억 미만인 그런 케이스죠. 그럼 100억까지는 일단 1000분의 3 적용하고요. 저는 요거 10억 단위로 적거든요. 100억, 100만 단위로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접대 문제는 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게요. 위에 1000단위, 아래 1000단위 이거 좀 떼내가지고 10억 단위로 적으면 요게 100억까지 1000분의 3이에요. 적용한 거고요. 100억 초과분, 100억 초과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니까요. 200억이 전체 수익금액인데 100억 초과분이 100억 있죠. 그 100억에서 X금액 요걸 빼고 1000분의 1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X금액 같은 경우에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10%를 때려주셔야 돼요. 10%. 그러면 X금액 같은 경우에 요거 두 개 합치면 5360이니까 1차 방정식으로 산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X. 요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10억 단위로 적은 거거든요. 10억 단위로 금액이 나올 건데 요게 풀어보세요. 요게 3천만 원이 나올 거고요. 3천만 원. 여기 10억 단위로 하면 좀 좋은 게 금액 계산이 좀 편해요. 3천만 원 나오고요. 요거 풀어보면요. 2천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 x에 2 곱하면 되겠죠? 요건 0.1x에 1000분의 2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x를 좀 풀어서 계산해 보시면 x가 3이 나올 겁니다. 3. 3이 뭐예요? 10억 단위니까 30억 얘기하는 겁니다. 30억. 그게 나올 거니까 그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30억.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30억. 답은 30억. 구해주시면 돼요. 10억 단위로 구하시면 훨씬 더 산식이 편해져요. 900만 원 플러스 요게 3천만 원이 되고요. 플러스 요게 2천만 원 마이너스 2x 플러스 0.2x가 될 거고요. 요거를 풀어보면 5360인데 얘는 결과적으로 요 뒤로 좀 넘겨버리면 이거는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x를 좀 플러스 금액으로 바꿔볼게요. 1.8x 1.8x죠. 플러스 금액으로 넘기고 이 금액을 이쪽으로 보내보면 돼요. 그러면 자 5360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가지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먼저 붙여서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8x에서 5360만 원 빼기 900 빼기 3000 빼기 2000 하시면 돼요.
5,900이 되죠. 마이너스 540. 마이너스 떼면 되겠죠. 그러면 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x는 3이 나올 거예요. 3. 3이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죠? 제가 100억 단위로 해가지고 30억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00억 단위로 하면 차라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우시면 그냥 우리 문제 풀이 있는 것처럼 푸셔도 돼요. 문제 풀이는 원 단위로 그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3이 나오면 x가 이게 30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푸셔도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x 구하는 거 해봤고요. 이것도 살짝 돌렸죠. 63번 문제 풀어봤고 이제 64번 문제 또 풀어보죠. 이거는 또 x하고 y 이렇게 두 개를 줬어요. 문제 유형이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x, y를 주면서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x, y로 두면. 근데 뭐 원래 기존 내용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규정 자체로 문제 푸는 거니까. 자, 64번 문제 보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고법인 주 A 중소기업 아니고요. 21기 4학년도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법인세법상 자적을표 기말 잔액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단 단기에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양가로 21기 표괄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이 나오죠. ABCD라는 지급이자가 있는데 지금 B 지급이자하고 지급이자 D가 물음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X, Y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제가 X하고 Y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합계는 나와 있죠. 2660. 그리고 지급이자 A는요. 채권자와 금전거래 사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에서 발생했대요.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니까 바로 이제 송금 부산입 상영 또는 원천징수 세금 기타 사유 유출 그렇게 됐을 부분이에요. 송금 부인됐겠죠. 상여나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됐을 부분이고요. 지급이자 B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에만 전액 소요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래요. 지금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이 X금액을 송금 불산입하고요. 소득처분은 유보가 됐겠죠.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 된 거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급이자 D에 대한 차입금이 6천만 원 제시가 됐고요. 이번 양가로에 2021년 1월 1일에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강일련 없이 7천만 원 대여하였고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이고요. 업무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이 있으면 이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죠. 제21기 말까지 상환되지 않았고 또한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중에서 돈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9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니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요. 3번 양가로의 주 A의 21기 말 현재 차입금 총액 2억 5,250만 원은 모두 정기 이전에 차입하였으며 21기 중 신규로 차입하거나 상환된 차입금은 없다. 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뭐 송금 불산이 거기에 들어갈 거고 또 적정한 이자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이런 게 좀 들어갈 건데 뭐 여기서는 문제에서 자적을표 기말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유보로 소득 처분한 걸 물어봤어요. 업무무관 자산 관련해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이 유출이 되는 부분이고 뭐 인정이자도 입금 산입하고 기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그렇게 소득 처분되는 거라서 유보는 아니죠. 여기서는 이 X금액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Y를 구해가지고 끼워 넣기로 구하시면 돼요. Y부터 구해보죠. Y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업무무관 가지입금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된 게 9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1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지금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된 거는 제외하고요.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C 차입금, D 차입금 이자예요. 요거 두 개를 더합니다. 960만 원 플러스 Y 남아있는 이자 요게 될 거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분간 자산 적수 이게 들어갈 거고요. 네, 문제에서 3번 양가로에 단기에 신규로 차입하거나 상환된 차입금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적수 계산을 생략하고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요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자 D는 나와 있고요. C가 지금 안 나와 있죠? C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960이 지급이자고 연이자율 나와 있으니까 960만 원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C 차입금의 잔액이 나올 거고요. D 차입금은 문제 비고란에 나와 있죠. 차입금이 6천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 업무분간 가지급금은 2번 양가로에 7천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송금 무산입된 금액이 930. 요거 이제 송금 무산입, 기타 사이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도 1차 방정식이니까요. 요거는 뭐 계산 생략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쪽 넘겨가지고 곱하기 얘는 나누기가 들어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y를 구하시면 돼요. y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요. y는 계산해 보시면 얘가 900만 원 나옵니다. y가 계산되면 x는 자동 계산이죠.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y 여기 이제 900을 넣으면 x가 계산되겠죠. x는 2660에서 300 빼고 960 빼고 900 빼면 끼워넣기 금액으로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가 500만 원 나오죠. 이 답이에요. 요걸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변수를 좀 두 개를 주죠. x하고 y 숨긴 거를 두 개 값을 숨기고 여기서 x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보로 소득 처분되면 금액, 자적 을표에는 유보만 관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걸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산식, 그것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차근차근 적어 나가시면 결과적으로 풀 수 있어요. 기존 문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x하고 y로 뒀다 뿐이지 기존 문제의 유형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65번. 영리내고법인 주 A의 포괄 손익계산서 세금과 공과 계정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가산 조정할 거,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나오면 혹시라도 문제에서 기부금 시부인, 뭐 한도 초과액, 송금 무산입, 그리고 2월 송금 산입 이런 게 자료에 추가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걸으셔야 돼요. 그 함정이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는 사항은 아니죠.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세금과 공과 그쪽만 물어봐가지고 기부금 자료는 없었어요. 보죠.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지체상금,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대요. 자, 제가 요거는 연지라고 부르거든요. 연지곤지. 좀 느낌 좋죠? 연지곤지로 외워주셔야 돼요. 연지 들어가면 송금, 계약 위반, 송금이고요. 송금이 아닌 거는 주로 벌자라든지 과자라든지 가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과하고 가는 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연체료, 지체상금 이런 게 계약 위반이거든요. 이건 다 송금이에요. 송금. 다만 이제 연체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송금이 아닌 게 개별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연자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별도로 외워주셔야 돼요. 건강보험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납부하는 연체금. 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요거는 송금이 아니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되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연지는 일반적으로 송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개별적으로 외우자. 어쩔 수 없이. 얘가 연자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라고 했죠. 금액이 큰데 이거를 연체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재 컨셉으로서 송금으로 인정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요까지 나온 문제였죠. 요까지 건드린 문제였어요. 첫 번째 거는 송금이니까 세무조정 없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벌가금. 요거 매번 나오는 거죠. 송금 무산이 기타 사유출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얘는 아무리 업무와 관련했다라고 해도 교통법규라는 건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죠. 법령 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 연자 들어가죠? 송금이에요. 연자 들어가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요건 연자가 들어가도 송금이 아니에요. 송금 부의사는 기타 사유출.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이거 연자 들어가죠?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연자 들어가는 것은 송금. 아까 국민건강보험법.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에서 납부한 벌금. 벌자 들어가는 거, 벌금, 과태료, 가산금 이런 게 송금이 아니에요. 송금이 아닌 거니까 600만 원. 송금 부의사는 기타 사유출. 요걸 짓게 하면 답이 뚝딱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1150만 원. 요게 답입니다. 법인세 계산 문제도 뭐 이런 문제처럼 좀 쉬운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X, Y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작년에 비하면 법인세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가산세 문제도 우리 무기장 가산세,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시 가산세 그런 거는 1차에는 잘 안 나오던 주제였는데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니까요. 기본적인 거 그거를 칼같이 맞추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점수 획득에는 기본적인 문제, 좀 쉬운 문제 있죠. 법인세법은 또 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칼같이 실수 없이 풀었다라고 하면 또 충분한 점수를 맞으니까 항상 기본기를 닦는데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조금 쉬고 소득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